이거부터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도수 분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거기에다가 열정을 쏟아 부었느냐라는 게 핵심이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희한테 도수 분포라는 상황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거를 증명하려 했고 그 상황을 잡고 상기하라고 했느냐라는 건데, 자,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도수 분포라고 하는 상황을 이산 확률 분포로 바꿔볼 생각이야. 말부터 좀 해석해 볼 건데, 자, 여기 잠깐 봐봐. 우리가 도수 분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하시면 어떠한 집단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뭘 이용해서 표현하자? 도수를 이용해서 표현하자 했어. 도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시면 도수라고 하는 것은 걔네가 몇 번이나 빈도수로 나타납니까? 즉 몇 번 나타납니까? 표현하는 게 도수 분포였었단다. 기억나시니? 근데 얘를 어떻게 바꿔보자라는 거냐면 분포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가 돼. 그럼 이산확률 분포도 목적이 뭐예요? 라고 하시면 목적은 어떠한 집단을 표현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야. 다만 이 집단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어떤 걸 활용하는 거냐면 도수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을 활용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이야. 그럼 선생님 그 앞에 있는 이산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시면 이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산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카운팅이 가능한 것들을 이산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셀 수 있는 것들을 이산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떠한 확률을 계산하면서 이 분포를 나타내는데 그 확률을 나타내는 대상이 이산적이었을 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도수 분포 상태부터 다시 한번 가볼게. 자, 이러한 집단이 있다고 합시다. 다시 이 집단 안에 들어있는 그때 수학 점수라고 했었나? 수학 점수를 나타내 봤더니 X라고 하는 점수를 수학 점수 이렇게 얘기하자고. 이 안에는 60점짜리가 3명 있고 70점짜리가 5명 있고 80점짜리가 2명 있는 집단이야. 자, 이러한 집단에서 우리가 이 집단이 조금 번잡스럽다, 약간 좀 혼란스럽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좀 정리해서 표현한 게 도수 분포표라고 하는 것을 나타냈었잖아. 그래서 도수 분포표로 얘를 다시 한번 나타내 보니까, 자, 확률 변수, 여기서 그냥 변수라고 썼지. 변수 x가 있을 것이고 그 x 안에 있는 변수들은 이산적인 변수였던 건 도수 분포도 마찬가지다. 자, x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시면 60점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70점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80점이 있을 수 있겠다까지 기억나시니? 도수 분포는 그 옆에 무엇을 기록하고자 하는 거였냐면 얘네들의 도수를 기록하고자 하는 거였어. 그러면 60점 맞은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3명 있습니다. 70점은 5명 있고요. 80점은 2명 있기 때문에 전체 도수의 총합은 10명이 됩니다. 라고 하면서 표를 나타냈었지. 물론 이 표 역시도 이것 자체로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표마저도 여기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이 표도 그러니까 길어지기 시작하니까 집단을 나타내는데 조금 무리수가 있었어. 그래서 여기서 얘를 또다시 대표할 수 있는 값으로 우리가 평균이라는 값을 구했었고 그 평균만으로는 집단을 표현하는 게 조금 무리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는 값까지 같이 고려해서 이 집단을 나타냈다. 기억나시니? 자, 그런데 얘를 이렇게 바꿔보자는 얘기야. 이 도수 분포 상태를 이산 확률 분포 상태로 바꿔보자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자, 이 앞부분에 대한 의미는 똑같아. 60, 70, 80이라는 건 똑같은데 다만 뭐가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까? 라고 하시면 내가 도수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을 확률을 이용해서 나타나겠다는 것이고, 그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지. 내가 어떠한 집단에서 60점 맞을 확률이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가능할 거지. 그러면 확률이 얼마겠어라고 하시면 전체 도수는 10이니까 10명 중에 3명이어서 10분의 3이 된다까지 아시겠어? 마찬가지로 80점 맞을 확률이 얼마입니까? 그러시면은 10명 중에 2명이니까 10분의 2 이렇게 나타내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표로 나타내고 싶은데 다만 세로로 이렇게 나타내다 보니까 너희들 문제 풀 때 뭐 이럴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너희가 보통 보게 되는 문제나 아니면 책 같은 경우는 가로로 이렇게 표를 나타내게 돼 있어. 그래서 가로로 얘를 한번 표현해 보시면, 자, 이번에는 x가 여기에 위치하게 되는 건 똑같은데 x의 값을 세로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가로로 쓰기 시작할 거야. 자, 그러면 x의 값은 뭐가 가능합니까? 그러시면 60점이 가능할 것이고 70점이 가능할 것이고 80점이 가능하겠다까지 아시겠어?
자, 이 상태에서 명칭의 변화도 잠깐 좀 확인할 건데 x의 값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변수인 건 맞는데 확률에 대한 변수이기 때문에 확률 변수라고 부르기 시작한다. 즉 너희가 이산확률 분포표에서 보게 되는 확률 변수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 도수 분포 상태에서 점수를 의미한다는 걸 생각하시게 되면 너네가 조금 더 표를 이해하기가 쉬울 거야. 자, 그리고 그 밑에다가는 확률을 쓰게끔 돼 있는데 이 기호가 처음 봤을 때 조금 낯설 수 있거든. 자, 라지 x라고 하는 값이 스몰 x가 될 확률을 밑에다 적게 돼. 자, p 라지 x 이퀄 스몰 x라고 써져 있는 게 무슨 뜻이냐면 라지 x가 스몰 x가 될 확률이라고 읽게 되면서 우리는 앞으로 이 놈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읽게 된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아까들아 방금 전에 봤었던 저 표에서 우리가 확률을 계산해 보시면 60점 맞을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10분의 3이겠지. 70점 맞을 확률 얼마입니까? 10분의 5일 것이고 80점 맞을 확률 얼마입니까? 10분의 2가 된다까지 이해하셨어? 그리고 요거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표를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럼 선생님 도수 분포도 뭐 나쁘지 않았는데 이걸 왜 굳이 확률로 표현합니까? 라고 하시면 어떠한 상황이 나타나는지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만약에 얘를 도수 분포로 나타냈을 때 이 도수가 만약에 크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너희가 수능을 응시했을 때 60만 명 여기 찍힌다고 치자고. 그러면 여기서 보이게 되는 숫자들이 60만 명에 대한 숫자가 쭉 적히게 되기 때문에 오케이? 5자리 숫자가 막 써질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위에도 숫자가 막 써지게 될 것인데 그거 자체가 또 번잡스럽지. 그리고 그 규모가 너희들 반으로 축소됐을 때 60만 명 중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이 매번 비교하는 게 조금 번거롭단 말이야. 근데 얘를 비율로 나타내게 되면 너희들이 어떤 식으로 굉장히 비율을 잘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걸 알고 있냐면 등급제가 바로 거기잖아. 그러니까 내가 전국에서 어느 정도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에서 어느 정도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등급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쉽게 비율적으로 규모가 확대돼도 축소돼도 자연스럽게 적용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얘를 확률로 표현하면은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편한 감이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자, 그리고 얘네들의 확률은 항상 다 더했을 때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1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 자, 그럼 우리 이제부터 도수 분포 대신해서 이산확률 분포로서 어떠한 집단을 표현할 것이고 당연히 이 표도 역시 이 상태에서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이 표만으로도 대표할 수 있는 값을 찾을 수도 있어. 오케이, 그럼 걔네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잠깐 좀 확인해 볼 거야. 자, 우리가 예전에 도수 분포에서 배웠었던 것 중에서 이스펙트 x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러시면 이스펙트 갈호까지가 자, 여기가 무엇에 해당했습니까? 라고 기억나시냐? 라지 n분의 1 시그마 fi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안에가 x이기 때문에 여기에 xi가 들어가고 있는 함수의 구조다라고 했었잖아. 그치? 자, 그러면 도수 분포 상태에서 이스펙트 x는 이런데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어떻게 바뀝니까만 생각하면 되겠지? 잘 생각해봐. 이 시그마 입장에서 주목하는 문자가 뭐라고 하시면 i잖니? 그치? 그러면 라지 n이라고 하는 값은 시그마 입장에서 상수니까 앞으로 빠져 있어도 괜찮지만 상수니까 들어가도 괜찮지? 오케이? 그러면 얘를 집어 넣었을 때 시그마 라지 n분의 fi라고 하는 기호가 생길 것이고 그리고 xi는 그대로 있을 거 아니니? 됐어? 근데 아까들아 라지 n분의 fi가 뭐예요? 라고 생각해 봤더니 전체 도수분의 그 계급의 도수값이란 뜻일 것이고 그게 바로 뭐가 돼? 확률이기 때문에 pi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이해하시겠어? pi라고 쓸 수도 있지만 당연히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다. 아까 전에 말했었던 확률 질량 함수인 라지 x가 스몰 x1 확률이라고 쓰시는 것도 가능하단다.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우리 연습 잠깐 좀 하자. 이스펙트 x가 뭐예요? 라고 얘기가 들었을 때 옛날에 도수 분포에서는 라지 n분의 시그마 fi라고 써놓고 저기 안에가 가로 안에가 x니까 xi 갖다 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이 식을 어떻게 바꿔낼 거냐면
자, 이산화탄소 분포에서는 도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확률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 PI를 갖다 써야 되겠지. 따라서 얘는 시그마 PI가 됩니다 라고 해석하실 것이고, 가로 안에 있는 값이 낮의 x의 값이니까 여기가 스몰 xi 이렇게 써지게 된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야, 그러면 되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런 것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스펙트 갈호 스몰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값도 한번 증명해보자라는 얘기야.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펙트 가로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시그마 pi라고 그랬잖아. 오케이. 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값이 뭘로 바뀌었어? 라고 하시면 소문자는 상수니까 그냥 바꿀 것이고 대문자는 변수니까 xi로 바꾸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axi 플러스 b라고 갖다 쓰시겠다는 뜻이지. 야, 시그마 입장에서 변수가 xi, pi, 즉 i를 갖고 있는 것들이 변수잖아. 그럼 그 외적인 것들은 상수니까 자연스럽게 밖으로 빠져도 괜찮지. 그러면은 현재 여기 있는 이 식이 얘랑 곱해졌을 때 a는 앞으로 빠져도 괜찮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a 앞으로 기어 나가시고 남아있는 건 시그마 pi 남아있을 것이고 xi는 변수를 갖고 있으니까 못 나가서 xi가 여기 위치하고 있겠지. 자, 두 번째 식 역시 마찬가지로 b는 앞으로 기어 나갈 것이고 남는 것은 시그마 pi라고 써지게 되겠다 이해하시겠어?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 있는 요 식은 a가 앞에 곱해져 있고 시그마 pi 있으니까 이스펙트 갈호로 바꿀 수 있을 것이고 xi 있을 것이니까 라지 x 등장한다 됐냐?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봤더니 b가 있을 것이고 시그마 pi 뭐 하란 얘기야? 확률을 다 더하란 얘기지. 확률 다 더하면 얼마 돼? 그렇지. 그래서 b만 남는다. 우리가 이산화탄소 분포 역시 마찬가지로 도수 분포와 같은 결과가 된다 이해하시겠어? 자, 그럼 세 번째 분산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바꿔봅시다. 너네가 저번 시간에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열심히 연습하셨으면 아마 되게 당연한 얘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고 한다면 또다시 신선하게 듣고 있을게요. 그러면 안 돼. 아시겠어? 자, 3번. 괜히 상처받을까 봐 못 물어보겠는데, 야, 분산의 정의가 몇 가지 있었지? 어우씨, 야, 지연이 열심히 공부했네? 첫 번째 정의 뭐였지? 첫 번째 정의 뭐였지? 두 가지인 것만 기억하면 안 돼? 첫 번째. 오, 기주가 또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거야? 편차 제곱의 평균. 자, 이제 이거 쓸 수 있니? 자, 봐봐. 평균인데 뭐의 평균이요? 라고 하시면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는 뭐였습니까? 라고 하시면 변수에서 평균 뺀 값이 편차였고 걔를 제곱한 값 됐어? 오케이. 야, 우리 다시 한번 오랜만에 해보자. 이스펙트 갈호 보이시잖아. 이스펙트 갈호 보이시면 뭘로 바꿔낼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지. 시그마 pi로 바꿔낼 수 있어야 한다고. 됐어? 그 안에 있는 가로 안에가 라지 x 마이너스 m의 완전 제곱이니까 이 안에 있는 식은 xi 마이너스 m의 완전 제곱 이렇게 바뀌게 되겠네. 됐니? 자, 전개해서 정리하고 싶은데, 자, 생각해봐. 첫 번째 식은 얘 제곱하니까 xi 제곱 나올 것이고 pi랑 하나 곱해지겠지? 그러면 시그마 pi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건 xi의 제곱 끼어 있겠다 이해하시겠어? 두 번째 식은 얘네들이 곱한 것에 2배 할 것인데 xi랑 pi는 변수니까 못 나가고 곱했을 때 마이너스 2m 생기는 건 상수니까 기어 나가지. 그래서 마이너스 2m 나올 것이고 시그마 pi 등장할 거야. 그 사이 남아있는 건 누구야? 라고 하시면 xi 남아있겠다 이해하시겠어? 마지막으로는 요거 제곱하고 pi랑 곱해질 거니까 m제곱 pi인데 그 중에서 m제곱은 상수니까 기어 나갈 것이고 남아있는 것은 시그마 pi 남겠다 이해하셨냐? 자, 그러면 다시 여기 있는 이 식들을 이스펙트 갈호로 표현해보기 시작했더니, 자, 시그마 pi 보였으니까 이스펙트 갈호일 것이고 여기가 xi의 제곱일 것이니까 나지 x 제곱으로 바꾸면 되겠네. 자, 마이너스 2배의 m이 나올 것이고 시그마 pi 있을 것이니까 또다시 이스펙트 갈호일 것이고 그 사이에 xi 있으니까 x로 바꾸면 되겠다. 자, 세 번째 플러스 m 제곱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 pi는 확률의 총합이니까 1로 바뀐다 이해하셨냐?
마지막 하나만 떠올리면 되는데 m이 뭐였지라고 하시면 m도 평균이었어. 이스펙트 x가 뭐였지? 얘도 평균이었어. 즉 동일한 기호지. 따라서 현재 여기 있는 이 식은 이스펙트 x의 완전 제곱을 바꿀 수 있을 텐데 마이너스 2개고 플러스 1개니까 얘네들 정리하고 나면 하나만 남겠네. 최종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은 이스펙트 x 제곱에서 이스펙트 x의 완전 제곱을 빼셔라 라는 식으로 동일한 식을 얻게 돼. 뭐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앞에서 건든 게 하나도 없잖아. 그냥 라지 n분의 1을 시그마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fi라고 하는 도수의 모습을 pi라고 하는 확률의 모습으로 바꿔낸 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었던 모든 것들이 그냥 쭉 자연스럽게 이어져 버리는 거야. 아시겠니? 됐음요. 자, 또 마지막 하나. 아이쿠, 사네. 미안. 결과는 기억나니? VAX 플러스 B? 그렇지. A 제곱으로 나온다고 했어. 왜 그렇게 나옵니까? 또 마지막으로 증명해 봅시다. 자, 우리가 보통 증명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분산은 정의가 두 가지니까, 그지?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할 수도 있긴 한데 현재 이 상태에서 뭐가 달라지기 시작하냐면 내가 확률 변수 x에다가 a를 곱하고 b를 더했기 때문에 평균도 바뀌어버렸어.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현재 이 상태에서 평균도 바뀌었기 때문에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구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오케이. 그래 하야사 어떻게 바꾸는 방법을 한번 해볼 거냐면 우리가 그렇게 구해냈었던 분산의 두 번째 얘기 이스펙트 x 제곱에서 이스펙트 x의 완전 제곱을 구할 거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라고 하시면 x 자리에 들어있는 값이 지금 현재 ax 플러스 b니까 얘를 x로 보면 되잖아. 따라서 이스펙트 자 ax 플러스 b라고 하는 놈이 있을 것이고 걔를 제곱한 값의 평균에서 자 마이너스 이스펙트 ax 플러스 b를 구한 값의 전체 제곱을 뺄 거다라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러면 아가들아 여기는 요 식기부터 바꿔볼 건데 이스펙트 가로 나왔으니까 그냥 단순히 시그마 pi로 바꿔. 그리고 가로 안에가 ax 제곱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이거든. 그럼 제 제곱해서 전개 좀 해보자. 얘 제곱해서 전개 보시면 a 제곱 나올 것이고 xi 제곱 나오겠지. 곱한 거에 2배 할 거니까 플러스 2배의 ab xi 나오겠지. 마지막으로 b 제곱하시니까 플러스 b 제곱 나오시겠다까지 아시겠어? 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이스펙트 ax 플러스 b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니겠냐? 이스펙트 ax b가 얼마라고 하시면은 a 이스펙트 x 플러스 b라고 했잖니. 그거를 제곱하면 되는 거야. 됐시요? 자, 그럼 봐봐. 현재 여기 있는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a 제곱 앞으로 기어 나가지. 그리고 시그마 pi 나올 것이다. 근데 그 사이에 뭐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xi의 제곱이 있다까지 되셨어? 두 번째 식은 플러스 2 ab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 pi 나오는데 그 사이에 xi 찡겨 있다 되셨어? 자, 마지막 식은 시그마 b 제곱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 pi 나오실 거야. 여기까지님.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도 전개해서 보시면 마이너스 a 제곱 이스펙트 x의 완전 제곱 나올 것이고 그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2배의 ab 이스펙트 x 나오실 거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b제곱 나오겠다까지 아시겠어? 재밌는 게 현재 여기 있는 이 식이 EAB 그 다음에 시그마 PI가 나오니까 이스펙트 가로일 것이고 그 안에 X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요놈하고 어떤 상태가 되냐면 동일한 값인데 부호가 반대인 상태가 된다 아시겠어? 그래서 얘네들이 소거돼. 됐니? 마찬가지로 B제곱 시그마 PI는 확률의 총합이니까 1이어서 그냥 플러스 B제곱이 될 텐데 여기는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얘네들이 소거되지. 남는 건 여기는 요놈과 여기는 요놈만 남게 되는데 오케이? A제곱을 공통인수로 묶을 수 있을 테니까 묶어놓고 생각해 보시면 묶어놓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 시그마 PI 나왔으니까 이스펙트 갈호일 거 아니야. 그리고 XI 제곱이니까 X제곱 들어가 있단 말이야.
마이너스 여기서 a제곱 묶여 나갔으니까는 마이너스 이스펙트 x의 완전 제곱 나온단 말이지. 이해하시겠어? 됐니? 그러면 아가들아 여기는 이 식이 아까 우리 뭐라고 그랬어? 분산이라고 했잖아. 따라서 최종적으로 a제곱 vx라고 하는 것이 동일하게 역시 증명이 된단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 증명을 왜 해야만 합니까? 라고 하시면 이과는 뭐 더할 나위 없이 되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지? 문과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조금 안타까운 게 이 확률과 통계 공부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게, 학생들이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게 두 가지 파트인데, 하나가 경우의 수, 하나가 확률이야. 그리고 요 정도 왔을 때, 그러니까 통계 파트 정도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희한하게 문과 애들이 먼저 지치는데 이과 애들보다 문과 애들이 먼저 지쳐. 그래갖고 공부할 만큼 했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 이 정도 왔을 때. 뭐 미적분 1에서 많이 치였고 수투에도 많이 힘들고 이러니까 확률과 통계 파트 정도 오게 되면 이과 애들은 이게 그냥 중간 과정 중에 하나거든. 확률과 통계가. 근데 문과는 이게 마지막 책의 마지막 단원이다 보니까 좀 많이 지치는 감이 있어.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합리화를 되게 많이 하냐면 외워버려 그냥. 이런 공식 외워버린단 말이야. 근데 외웠을 때 항상 단점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잊어버려 그냥. 그리고 조금 이따 모의고사 나눠주면서 아마 할 잔소리 중 하나일 것인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너희가 각 과에서, 그러니까 문과든 이과든 각 과에서 어려운 단원이 어디야? 아니면은 어떤 문제가 뭐 편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앞에서 많이 풀어봤던 문제들이 편하던가 아니면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한 걸 좀 긴장하면서 보거든. 근데 여기는 이 단원이 되게 자주 출제되는 것도 아니야, 통계 파트가. 그러다 보니까 읽고 외우고 그냥 그 순간 넘겨버리고 알았다고 착각할 때가 되게 많아. 결국에 수능에 가서 운명을 한번 걸어보지 또. 근데 매번 얘기하지만 이 단원 자체에서 너희가 맞을지 틀릴지가 의문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반드시 맞아야 되는 단원이지 여기를 틀릴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 너희가 언제든지 얘네들을 유도해낼 수 있도록 공부를 해두셔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이산화율 분포만 도수 분포와 관계되는 게 아니라 이 뒤로 배우게 되는 네 가지 분포가 있거든. 하나가 이제 이산화율 분포에 포함되어 있는 이항 분포라는 게 존재하고, 두 번째가 연속 확률 분포라는 것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의 한 종류인 정규 분포라는 게 등장하게 되는데, 이 네 가지 분포가 다 도수 분포의 상태에서 기반으로서 쭉 이어져 가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꼭 반드시 연습해 두시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증명하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래. 아시겠죠? 선생님 잠깐 땀 좀 닦고 시작하자. 문제 풀기 전에.